네,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그러니까 24회 기출문제 문제 3번의 작은 문제 1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 일단 문제를 보면 저희가 이게 문제거든요. 문제 길이가 딱 이게 다 문제예요. 근데 결국 이 문제를 미리 읽기보다는 이 문제를 먼저, 그 작은 문제, 도대체 뭘 물어보고냐 하는 그거를 먼저 읽어보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산 수정 분기를 하라, 결국 결산 수정 분기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이렇게 많은 거에 대한 결산 수정 분기를 하라는 거가 있으면 사실 그냥 이 문제 자체만으로 사실 풀기가 싫은 문제거든요. 근데 다행히 결산 수정 분계 사항이라고 구분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이 세 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수정 분기를 할 거냐인데, 이 요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수정 분기를 어떻게 할 거냐를 보면, 세 가지를 이제 따로 떨어내서 보면 결국 1년분 보험료에 관한 수정 사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3월 말에 지급한 1년분 보험료, 그 세부 데이터는 한 번 더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구입한 비품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창고에 상품이 얼마 있는지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제 3월 달에 보험료를 어떻게 지급했냐면 1년치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8만 원을, 근데 1년이란 기간이 언제냐면 4월 달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거예요. 보험이 적용되는 시점이 그 다음 년도 3월까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비용으로 계상돼야 될 거는 4월부터 12월까지 보험료지, 그 다음에 그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치 보험료 있잖아요. 이 3개월치 보험료는 우리 올해 비용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은 구분해서 빼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정분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험료, 그 3개월치에 해당하는 보험료만큼 3 곱하기 12분의, 그러니까 12분의 3을 곱한 8만 원에다 그 곱한 값을 어쨌든 자산으로 계산해 줘야 된다. 미리 비용을 인식한 거다 라고 해서 미리, 아니, 어쨌든 비용을 빼주는 회계 처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보험료를 좀 줄여주는. 그리고 왜냐면 단기 비용은 아니니까. 그리고 그만큼 미리 지급한 거니까 자산 성격으로 보고선 선급 비용으로 2만 원을 자산에 손익계산에서 빼주고 자산에 계상해 줘야 되는 이런 수정 분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2번 문제를 보면 감가상각비가 비품 관련된 감가상각비가 주어졌으니까, 감가상각비는 이제 결산 시점에 일반적으로 분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결산 분기에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누계액 분기가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3번인데, 사실 처음에 저도 이걸 보면서 좀 수정 분기가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12월 31일 창고에 지금 상품이 10만 원치 있대요. 근데 공정가치는 12만 원이래. 아, 이게 공정가치 회계처리를 하라는 건가? 라는 생각만 했거든요, 사실. 이거 보면은 공정가치가 하락한 건 아니니까 이 공정가치를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왜냐면 취득원가 대비 증가한 거니까. 근데 사실 문제에서 이렇게만 주어지면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이 회사가 계속기록법이 아니라 실질재고조사법에 따라 원가를 계상한다는 그 단서 조항이 사실 있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기에 이분계가 들어가지. 저가 만약에 이 문제를 푼다면은 처음에 이걸 분기를 못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분기를. 왜냐면 그냥 공정가치가 증가한 거에 대한 걸 회계처리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럼 모르는 거죠. 재고조사 기록을 계속 기록할 수도 있고 실질재고조사법을 적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걸 적용하는지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은 문제에서 보면 이게 다거든요. 그냥 거래가 나온 거고 창고에 얼마가 있는지는 나중에 주어진 거예요. 사실 이 다음 문제를 보고 알았어요. 이 다음 문제를 보니까 매출원가를 구해야 되더라고요. 그럼 매출원가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 라고 정보를 찾다 보니까 이게 구한 거죠. 사실 이 문제만으로는 전 이게 두 개 쓰고 분계 없음 이렇게 적어놨었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어쨌든 왜냐면 기초재고랑 기말재고가 주어졌기 때문에 매출원가를 추정할 수 있어요. 기중에 모든 거래가 여기 사실 매입 거래가 다 있다고 본 거죠. 이게 회사 전체의 거래인 거예요. 1년치 거래. 기초재고자산이 지금 8만 원이란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말에 58만 원이란 걸 추가로 상품 재고자산이 늘어났죠. 그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분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분계가. 그 그리고 원래 8만 원이 있는데 매입을 58만 원 했고 결국 남아 있는 게 10만 원이다. 그럼 매출원가는 도대체 얼마일 거냐? 그게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매출원가를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다음 문제가 뭐냐면은, 이 다음 문제 이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 건데, 그러니까
일단 제가 생각할 때 문제에서는 이게 실질재고조사법에 따라서 어쨌든 평가하고 있다. 어쨌든 매출원가 인식한다. 라는 게 하나 더 단서로 주어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재고, 기말 재고랑 기초 재고가 원래 데이터에 주어졌으니까 지금 보면은 기초 재고가 이게 총 문제거든요. 1월 1일 시점에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 금액이 주어졌죠. 그리고 기준 거래. 사실 이게 기준 모든 거래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재무제표를 그 다음 연도 걸 그 다음 문제에서 작성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모든 거래였나 봐요. 이게 모든 거래를 다 기록하고 있다고 봤을 때 재고자산이 증가하는 거래를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잖아요, 사실.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재고자산하고 관련된 거래는 요거밖에 없어요. 재고자산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래는.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고려해서 매출원가를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수정분계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뭐 문제 기출문제 문제 3번 24 기출문제 문제 3번에 1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